자, 안녕하세요.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 컨설턴트 권동훈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의 주요 변경점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많은 사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 각 전형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변경 사항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1, 2 전형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과 2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1은요, 면접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2는 서류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과 사회공헌 통합전형에 대해서 변경점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작년에는요, 반영 교과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학처에 많은 문의 전화가 있었어요. 학생부 교과 100%가 반영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교과목들이 반영이 되나요? 그래서 올해는 명시했습니다. 석차 등급 및 성취도로 평가된 전 과목을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과목이 다 반영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석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성취도 A, B, C 모든 과목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중요한 점은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자, 작년에는요 228명이었는데요. 올해는 189명, 즉 모집 인원이 소폭 하락했어요. 자,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겠는 인원을 줄인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겠죠. 그런데 이 줄인 모집 인원이 다른 곳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이에요. 작년에는요, 서류 60과 면접 40. 근데 올해는요, 서류 50과 면접 50입니다. 선생님, 아니 면접이 40에서 50으로 겨우 10% 증가했는데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오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 면접을 계속 진행해 봤더니 학생들이 서류에 대한 면접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한 정확하게 이 학생의 인적성 또는 학생부를 낱낱이 파악해 보겠다라는 대학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즉 면접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지원을 하고 실제 면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집 인원도 늘어났어요. 그 말은 즉슨 이 면접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할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실제로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요, 거기에 대한 지원 인원도 같이 늘어나는 형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전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인데요. 이 서류형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변화죠. 작년에는요, 최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최저 기준이 신설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내신은 잘하고 정말 활동도 잘하는데 이 친구들이 수능, 즉 사고력이나 논리력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라는 대학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좋고 학생부도 좋은데 어느 정도 최저 기준은 통과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친구들에게는 좀 악재일 수 있고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최저 등급 꼭 열심히 대비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모집 인원의 변화도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80명 정도만 뽑았지만 올해부터는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91명까지 많은 인원을 뽑겠다라는 대학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기회균형 전형이고요. 기회균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역시 기회균형 전형은요, 앞서 봤던 학생부 면접형과 같게 면접 40에서 면접 50으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뒷부분 사회공헌 통합전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서울시립대의 가장 큰 변화는 면접 비율의 확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전형에만 면접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접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서울시립대 입학 사정관들은요, 이 면접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들어간 학생들만 뽑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립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면접 대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변경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각각의 전형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전형에 유리할지 또는 고1, 고2 학생들은요, 이 전형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를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시죠. 먼저 논술 전형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서울시립대는요, 인문 논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리 논술로 인문계까지 뽑나요? 아니죠. 자연계만 뽑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울시립대를 인문계는요, 논술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리 논술의 출제 범위 굉장히 특이하죠. 수학, 수상하, 수원, 투,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즉 고등학교 전 범위를 수리 논술로 출제합니다. 이 수리 논술은요, 2시간 동안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리논술은 2시간 동안 4개의 문제를 풀어내는 형태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자, 논술 70%와 학생부 교과 30%가 반영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 논술 점수에서 당락이 갈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굉장히 좋냐? 여기 보세요. 최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선생님 저는요 수학이 너무 좋아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저는 수학은요 수학 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전범위에 대한 수학적 탐구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 굉장히 딱 적절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은 수리논술 준비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능력이 월등하게 높은 친구들은요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만 지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수학에 대한 실력이 높지는 않아도 충분히 학생부 교과가 30%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즉 논술 100%로 당락이 결정되는 학교에 비해서 나름대로 보험이 있다. 좀 열심히 준비한다면, 실제 작년 기출문제 보면요, 좀만 더 열심히 준비한다면 수학의 능력이 그렇게 월등하게 높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교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학교장 추천제,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이겠죠. 고교별 최대 10명 이내를 뽑습니다. 문과, 이과 상관없이 통합해서 10명 이내고요. 말 그대로 교과 100%예요. 자, 그러면 공통 일반 과목 90%가 무슨 말이냐?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것들 있죠. 1등급, 2등급, 3등급. 그다음에 진로 과목은 A, B, C 이런 식으로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학생들은요, 한 3학년 때쯤 되면은 이 진로 과목에 대한 노력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석차 등급만 잘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과로 예를 들어볼까요? 3학년 때 보통 이제 투과목을 듣게 되죠. 그럼 나는 어차피 수능 때 투과목 듣지도 않을 거고, 그럼 투과목 해서 뭐해? 속된 말로 버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로 과목도 포함이 되다 보니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전 과목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인문과 자연 1, 자연 2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일단 1, 2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는요, 여기 보시면 환경원리학과, 건축학부, 교통공학과, 그리고 조경학과 자유전공학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눠진 기준이 뭐냐? 바로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의 차이입니다. 자연계열 2는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무방하지만 자연계열 1은요,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연계열 2 말고 자연계열 1에 해당하는 학과들은요, 수학이 중요한 학과들이라 볼 수 있겠죠. 고등학교 때 미적분과 기하를 배우지 않고 대학에 왔을 때 좀 대학교의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제한해놨습니다. 2 과목이 자연계열 2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그렇게 수학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죠. 수학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축학부나 다른 부분들을 보면요. 자, 그러면 인문계, 자연계 보겠습니다. 역시 국수, 영탐, 탐구 2 과목 중에 잘 본 거 하나만 반영됩니다. 3개 합이 7 이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2, 2, 3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학생부 교과 내신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최저 기준은 마치는 학생들만 뽑겠다라는 대학의 의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정연 면접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습니다. 서류 100으로 뽑겠죠. 그런데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100, 성적 50대, 면접 50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서류가 좋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면접만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학생부 잘 가꾼 학생과 그것을 면접에서 제대로 확인시켜 줄 수 있고 이 학생의 인성 그리고 이 학생의 적성이 확실하게 우리 학과와 맞는 학생만 뽑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자, 재신문이 아니고요. 생기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이 3년 동안 했던 활동들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그리고 적성에 맞는 이 학과에 맞는 학생이라는 것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학생부를 꾸민 학생들이 면접만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준다면 서울시립대 이 면접형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서울시립대의 모든 면접 비율이 올라갔어요. 면접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이에요. 일괄 합산입니다. 말 그대로 서류평가, 서류만 보고 이 학생을 뽑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서류만 보면요, 이 학생이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저 학력을 적용하겠다라는 대학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전형별로 좀 달라요. 기준이. 인문자연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인문자연 공통인데요. 신기하게 경영학부만 뭐가 없어요? 최저 기준이 없어요. 나머지 학과는요, 인문자연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두 개의 영역 합이 5 이내가 돼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요, 아까 우리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따라서 수학의 선택 과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수학의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요, 선생님, 그러면 자연계열은요, 과학 탐구만 봐야 하나요? 아니에요. 탐구 과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연계열 지원하는 사람들이 사회탐구 봐도 돼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변경 사항과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면접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이 서울시립대학교, 면접 열심히 준비하셔서 서울시립대학교의 합격의 길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 컨설턴트 권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